자, 이상은 제가 이 외부에 발표된 국정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총괄해서 사실 국정 과제만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어떤 특성을 갖는지 그걸 판단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가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제가 좀 정리한 새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고용 정책의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적극적 노동 정책의 효율화, 이걸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워낙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에 강조한 첫째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사실은 에, 일자리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에, 그 대선 과정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서 제출한 게 사실은 일자리 정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 그리고 적극적 노동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바로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담당하는 이런 업무가 바로 적극적 노동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노동 정책은 고용수비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 일자리, 그리고 창업 지원 이런 다섯 개의 정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적극적 노동 정책을 좀 효율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새 정부 고용노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고용센터의 기능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그 실업급여 같은 급여 지급에 치중이 됐는데 이것을 본래 고용센터가 하는 기능이 그것에 치우치는 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담이나 또는 취업을 하게 하는 또는 경력개발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 게 사실 일반적인 선진국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용수당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직접 일자리 사업에 분류하고 있는 사업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OECD 기준, 이게 국제 기준이 아닌 OECD 기준인데요. OECD 기준에 좀 적합치가 않습니다. OECD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OECD에서 이야기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재취업을 목표로 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OECD의 직접일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업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OECD 기준에 맞지 않은 여러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 기준에 맞게 좀 재분류하겠다라고 하는 게 새 정부의 어떤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직접 일자리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인력들 프로그램과 사업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효율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새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조일 사업은 사실은 고용수비서 연계를 하지 않은 채로 추진된 경우가 많았는데 고용수비 연계를 강화해서 민간의 노동시장에 재통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새 정부의 어떤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장려금도 좀 양질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합리화하겠다. 이게 새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제가 직업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노동시장 직업교육의 연계를 한층 더 좀 강화를 하겠다 하고 또 워낙 또 노동시장의 어떤 변동 그리고 이 신규로 확산에 따른 어떤 그 어, 이제 실업자의 어떤 확산에 따라서 다양한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동 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격렬하게 전개되는 게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 전직자 계속 훈련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품질을 뭐 좋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 지금
그 기능 미스매치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 고용 서비스 기능에서 뭐 또는 직업 훈련의 제공에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선진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능 미스매치 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적 기반 자체가 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통계 데이터 개선 방안을 당장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일자리 사업도 뭐 지금까지보다 한층 더 지역의 수를 더 잘 반영할 있도록 개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좀 시도되지 않은 지역 일자리 맵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각 기초지자체를 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고용 상황들 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고용 정책들이 바로 그 환하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일자리 맵을 구축하는 뭐 이런 사업들도 시작이 될 그런 어떤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축소가 되겠습니다. 노동 이중구조 축소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양극화라고 부르는 게 바로 정확히 말하면 노동 이중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직면에 있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중구조 축소를 위해서 또 몇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기존의 노동정책과 구별되는 새롭게 노동정책을 좀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일단 최저임금의 급정 그리고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서 민간 부문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약을 내고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발표된 사실 그 고용 통계에 따를 것 같으면 오히려 사실은 그 이전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그 시점의 비정규직보다 더 사실은 이 비정규직 수가 확대되고 그 비율도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책이 일단 실패로 끝났다고 저는 좀 그 생각을 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단 내부 노동시장, 즉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그 정규직들을 포괄하고 있는 시장이 사실은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 내부 노동시장은 갈수록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축소되어 있고 많은 사실은 제조업의 대기업과 기타 서비스업 대기업조차도 현장직, 생산직과 기타 블루칼라들을 현재 채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대신 이제 외부 노동시장 중소형세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외부 노동의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부 노동에 속해 있는 노동자의 수도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 불안성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기획할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외부 노동시장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서 이들이 사실은 그 정규직과 공공부문의 내부 노동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확률은 사실은 데이터 통계적으로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이들 외부 노동시의 노동자들이 그 직업훈련 같은 현장에서의 어떤 직업 경험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개발을 하고 이들이 사실은 그 외부 노동이 구축된 그 업종별로 좀 표준화된 그런 어떤 그 역량 체계를 활용을 해서 능력 그 일정한 단계의 직업 능력 개발로 인정을 받고 이들이 또 기업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커리어 개발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이제 요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산업인력개발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비 역량 체계라고 하는 우리가 줄여서 SQF 섹터럴 클리피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 이들의 개발을 더욱더 촉진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좀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중소기업들 근로자들은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서 이 능력을 전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노동시장 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노동시장 제도 개혁은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촉진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Dualizing Institutions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임금체계 융통성이죠. 임금체계 융통성은 사실상 그, 그 굉장히 특이한 그런 어떤 사실상 좀 이게 일본에서도 임금체계 융통성은 상당히 많이 이제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아주 이 특수하게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에게 좀 특수하게 존재하는 그런 제도로서 결국은 이제 정규직들의 이해를 보장하되 이게 그 내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좀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회보장 제도죠.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회보험 제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규직에 유리하게 이렇게 이제 제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정규직이나 또는 불안정 노동자도 사회보장 제도의 수고권을 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게 이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는 산재보험 전속 기준을 얼마 전에 폐지를 했죠.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이행의 촉진이라고 해서 우리 학술적으로 이제 굿 트랜지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제조업의 그 정규직 이걸 표준적인 고용으로서 바람직한 고용으로서 이렇게 이제 에, 그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이제 노동의 정책을 그렇게 추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저는 이제 그 제조업 분야의 정규직 고용 관계를 표준적인 고용 관계 이해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이제 그렇게 그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그 포스트 산업 경제 또는 서비스 경제의 고용 구조가 그 이제 우리 사회 지배적인 이 고용 관계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 좀 정확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 한 고용사의 지위에서 다른 고용사의 지위로 이행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게 전개되고 확대되고 있는 주제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 대기업의 정규직들조차도 지금은 사실상 경력 채용이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어, 또 이전과 같은 그런 어떤 공채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행을 그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고용, 실업에서 고용, 고용에서 고용, 고용에서 육아, 육아에서 고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그 노동시 이행 과정에서 그 좋은 이행, 그굿 트랜지션을 지원한 것이 사실은 노동시 정책의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청년에게 대해서는 좀 맞춤형 그런 어떤 경영 설계 맵을 제공을 하고 또 그동안 조금 이제 그 좀 축소되었던
그런 실업급여의 상호의 원칙, 그리고 학술적인 액티베이션이라고 활성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이 정규직이더라도 조금 근로 시간을 그렇게 말하자면 선택형 파타임 정규직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확산하는 걸 지원한달지 또는 뭐 육아 휴직 기간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좀 검토해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가세는 공적 지원을 예, 추진한달지 뭐 이런 어떤 계획도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불안정 노동의 보호 확대라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국정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그대로 추진하고 또 산재보험의 플랫폼 정규 요건은 폐지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또 취약계층의 노동권 침해 시 이제 발생할 침해 시에 효과적인 권리 구제도 지원할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국민 취업자의 소득 보장 확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적 유연성 확대라고 해서 이제 우리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능적 유연성과 근로시장의 유연성이 다른 선진국보다는 이제 좀 적은 편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부적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사회에서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비정규를 많이 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이런 내부적 유연성을 확대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비정규직에 오전하기보다는 좀 더 정규직 채용을 그 확대하는 그런 어떤 유인을 제공해갔던 취지에서 내부 유연성을 확대하는 몇 가지 정책들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근로의 기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실을 확산하려는 컨설팅을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 지금 고용노 사내 그 노사발전 재단에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영세기업의 컨설팅 확대하겠다는 내용들 또 컨설팅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내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업 규모 업종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근로자의 그 주 52시간 정확한 주 40시간이죠. 주 40시간에 일주 단위의 연장 근로 포함해서 주 50시간 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려서 주 52시간의 이 시간 근로시간의 틀 내에서 그리고 또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방안을 병행을 해서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과 관련된 국정과제와 그리고 또 제가 그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참여한 이런 그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